정우 씨랑 헤어져 주세요. 저희 아기한테 아빠가 필요해요. 이 카톡을 보낸 사람은 제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1시간을 울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허벅지를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3번이나 놓쳤고 무릎이 후들거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년간의 결혼 생활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6개월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를 시댁 식구들이 모인 거실에서 TV 화면으로 틀었습니다. 이건 제가 착한 며느리에서 완벽한 복수자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6년 전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5월의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공기 중에 장미향이 가득했고 하객들의 축복 소리가 성당 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버진로드 위에 하얗게 펼쳐졌습니다. 남편 정우는 버진로드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수아야, 평생 지켜줄게. 믿어. 그의 눈동자가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겠다. 그때 흘린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발리로 갔습니다. 정우는 매일 아침 제가 좋아하는 망고를 깎아줬고 해변에서 선크림을 발라주며 우리 수아 타면 안 되지라고 했습니다. 밤에는 별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신혼집은 작았지만 행복했습니다. 20평 빌라 월세. 정우 월급에서 생활비 빼면 빠듯했지만 저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 쌌습니다. 정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는 살짝 달게, 멸치볶음은 짭짤하게, 김밥을 쌀 때는 우엉을 꼭 넣었습니다. 퇴근하면 현관에서 맞이하며 슬리퍼 내밀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밥 차려놨어. 정우는 그런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저를 볼 때만큼은 눈가에 주름이 잡히도록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아 덕분에 집 오는 게 행복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6년 뒤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결혼 1년 차.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부른 날, 저는 곱게 차려입고 시댁에 갔습니다. 연분홍 원피스에 단정한 구두. 손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한과 세트를 들었습니다. 수아야, 앉아봐.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 한가운데 앉아 계셨습니다. 양손에는 금반지가 번쩍였고 입술에는 진한 빨간 립스틱이 발려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 낮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높은 곳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형국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이야,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해. 네, 어머니. 기둥은 조용히 집을 바치는 거야.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시댁 어른들 모시고 불평 없이 묵묵히 해야 해. 그게 며느리 도리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지만 어른 말씀이니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만족한 듯
찻잔을 들었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승리자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수아는 착하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벌써부터 생활비 더 달라, 친정 가겠다 난리인데 수아는 달라.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기둥이 되자. 묵묵히 조용히. 그것이 저를 올가맬 사슬인 줄도 모르고 결혼 3년 차.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진료실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고 의사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자궁에 문제가 좀 있네요. 시험관 시술을 권합니다. 시험관. 한 번에 300만 원. 저는 그날 밤 정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을 꼭 쥐고 눈치를 살피면서요. 정우야, 시험관 시술 받아볼까? 비용이 좀 들긴 하는데. 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회사 상황이 안 좋아.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런데 그 다음 주 정우는 400만 원짜리 골프채 세트를 사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박스를 풀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회사 거래처 접대용이야. 어쩔 수 없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 삼켰습니다. 시험관 비용은 없다면서 골프채는 사는 거야?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정우의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밥 먼저 먹어. 거래처 회식이야. 먼저 자. 출장이라 며칠 못 들어가. 미안. 처음엔 믿었습니다. 일이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우의 셔츠에서 제가 쓰지 않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여자 향수. 셔츠 깃에는 긴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발인데요. 설마. 아니겠지. 저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정우가 그럴 리 없어. 그런데 진실은 언제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6년 차. 어느 토요일 오후. 정우가 출장 갔다며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집 안은 왠지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우 차 안에 두고 간 선글라스를 가지러 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습니다. 차 문을 열고 선글라스를 찾다가 블랙박스 SD카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상 백업해둬야겠다. 별 생각 없이 SD카드를 뽑아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노트북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정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볼록했습니다. 임신 78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큰 눈, 통통한 볼. 예뻤습니다. 저보다 훨씬. 그리고 어렸습니다. 20대 중반쯤. 오빠, 아기 이름 뭐가 좋을까? 남자아이면 지호는 어때? 지호? 좋네. 김지호. 예쁘다. 정우가 웃으며 여자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에게 보여주던 웃음보다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 닮으면 잘생기겠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놓쳤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정우야, 근데 너네 집에서는 뭐래? 아기 키우는 문제. 부인한테 말했어? 에이, 걱정 마. 우리 엄마가 다 알아서 해. 수아는 애도 못 낳는 여자야. 어차피 정리할 거야. 어차피 정리할 거야.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6년 동안 뭘 한 거지?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아파도 내색 안 하고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들어도 참고 그 모든 게 정리당할 거였어.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위가 뒤틀리며 계속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속에서 뭔가 검은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모르는 건 아닐까? 알게 되면 정우를 혼내주시지 않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수아예요. 응, 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정우가 요즘 뭔데 빙빙 돌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정우 차 블랙박스를 봤어요. 거기 다른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임신한 여자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화를 내실까? 정우를 혼내시겠다고 하실까? 그리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런 거지.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역할을 못 하는 거야.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내 아들 귀찮게 하지 마. 그리고 이혼 같은 소리 꺼내지도 마. 그쪽에서 먼저 나가면 위자료 한 푼도 없어. 알아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듯 경멸의 목소리였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착함은 약함이었다는 걸. 묵묵히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것이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비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코가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불쌍하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년 동안 뭐 했니, 너? 도시락 싸고, 시댁 눈치 보고,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래서 뭘 얻었어? 이혼당할 처지.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이 달라졌습니다.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 뭔가 단단한 것이 생겼습니다. 울지 마.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면 져. 지금 필요한 건 눈물이 아니야. 증거야. 저는 수돗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증거 수집 계획이라고 적었습니다. 저 인간들, 내가 호락호락 당할 줄 알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6년간 참아온 기둥이 그날 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완벽한 복수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퇴근하는 정우 맞이하고 시어머니 전화 받으면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밥을 차릴 때도 웃었습니다. 정우의 등을 두드릴 때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제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 블랙박스 영상 전체 백업. 정우가 샤워하는 사이 SD카드를 빼서 외장 하드에 영상을 전부 옮겼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출까봐 손이 떨렸습니다. 3개월치 영상. 그 안에는 상간녀와의 데이트 장면이 12건이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 차량 GPS 기록. 정우 몰래 차량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습니다. 정우가 출장이라고 했던 날, 실제 위치는 성수동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그곳에 갔습니다. 세 번째 증거 법인카드 내역. 정우는 회사 회계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2시, 정우가 서재에서 잠든 사이, 저는 살금살금 다가가 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결혼기념일. 아직 바꾸지 않았더군요. 법인카드 내역이 떴습니다. 성수동 산부인과 마이너스 230만원. 베이비 유아용품점 마이너스 180만원. 오피스텔 보증금 마이너스 2천만원. 총 2,800만원 이상이 회사 돈으로 상간녀에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횡령. 저는 그 내역을 전부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네 번째 증거 시어머니 폭언 녹음.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아야, 너 요즘 정우한테 뭐라 그랬어? 정우가 스트레스 받는다던데? 아니요, 어머니. 저 아무 말 안 했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 네가 애를 못 낳으니까 정우가 힘든 거야. 솔직히 네 같은 여자가 어디서 우리 정우 만나겠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녹음 버튼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은 지 5개월째 되던 날, 상간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1층 로비에서였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장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김수아 씨, 맞죠? 돌아보니 배가 볼록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봤던 그 얼굴. 흰 원피스에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연습한 거짓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정우 씨 아이 임신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뻔뻔함이 있었습니다. 동정을 구하는 척하면서 이기려는 눈빛. 수아 씨, 부탁이에요. 정우 씨랑 헤어져 주세요. 저희 아기한테 아빠가 필요해요. 정우 씨가 저랑 결혼하고 싶대요. 저는 한참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뻔뻔하네.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 와서 헤어져 달라고. 당당하게.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장바구니 손잡이를 부러뜨릴 것처럼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연락처 주실래요? 여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것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상간녀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수아 씨, 정우 씨랑 헤어져 주세요. 저희 아기한테 아빠가 필요해요. 같은 말. 또다시. 저는 그 카톡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때가 됐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파일 뭉치를 꺼냈습니다. 증거자료 전체. 블랙박스 영상 USB. 법인카드 횡령 내역 출력본. GPS 기록 스크린샷. 시어머니 폭언 녹음 파일. 상간녀 신원 정보. 저는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정말 길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다음 날 저녁 7시 30분. 시댁 거실에 모든 식구가 모였습니다. 가을 저녁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넓었고 가죽 소파가 번쩍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 한가운데에 앉아 계셨습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 앉아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팔짱을 끼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뭔데 갑자기 가족 회의래?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USB를 꺼내 TV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재생. TV 화면이 켜졌습니다. 정우의 차 안. 조수석에 배 볼록한 여자. 오빠, 아기 이름 뭐가 좋을까? 지호 어때? 김지호. 예쁘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기울어져 차가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뭔데 틀어? 당장 꺼. 잠깐만요, 어머니. 더 있어요. 저는 채널을 바꿨습니다. 다음 영상. 정우가 성수동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장면. 다음 영상. 상간녀와 손잡고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장면. 시누이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이게 진짜야?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수아야. 이건. 저는 TV를 끄고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더 보여드릴까요? 이건요. 저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우 씨 회사 법인카드 내역이에요. 성수동 산부인과 230만원, 유아용품점 180만원,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원, 총 2,800만원이 회사 돈으로 상간녀에게 쓰였어요. 시아버지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정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잠깐 어려워서. 잠깐. 2,800만원이 잠깐이야. 이 자식아. 시아버지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정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어머니 폭언 녹음이에요. 핸드폰에서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네가 애를 못 낳으니까 정우가 힘든 거야. 솔직히 네 같은 여자가 어디서 우리 정우 만나겠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인연이 감히 녹음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게. 6개월 동안 갈고 닦은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검찰청 수사 접수 확인서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법인카드 횡령은 이미 정우 씨 회사 감사팀에 제보했어요. 그리고 검찰에도 고발장 접수 완료했고요. 정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아야. 제발. 한 번만. 끝이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혼 소장이에요. 외도 증거, 재산 횡령 증거, 정신적 피해 증거 전부 첨부했어요. 위자료 청구액은 1억 2천이에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세요? 며느리는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 기둥이 지금 무너졌어요. 이 집이랑 같이요. 그날 밤 정우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혈압이 올라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제 짐을 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는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고, 언론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대기업 회계팀장, 법인카드로 상간녀 뒷바라지, 2,800만원 횡령. 기사가 나가자 상간녀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정우가 상간녀 집을 찾아갔더니 짐을 싸서 도망간 뒤였습니다.
침대 위에 쪽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더 이상 못 기다려. 아기는 내가 키울게. 정우는 직장도, 아내도, 심지어 바람 피운 여자까지 전부 잃었습니다. 한 개월 후,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위자료 1억 2천만 원 전액 인정. 그리고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우가 다니던 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온 것이 김수아 씨, 혹시 저희 회사에 관심 있으세요? 네. 정우 씨 하던 회계 관리직. 후임이 필요한데요. 수아 씨가 경영학과 졸업이시라고 들었어요. 저는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월급 480만 원. 정우가 횡령으로 잘리고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는 회사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제가 좋아하는 와인 한 잔. 작은 원룸이지만 온전히 제 공간입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자고 싶을 때 잡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아야, 나 병원에 있어. 한 번만 와줄 수 있어? 저는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화면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더 이상 기둥은 안 해요, 어머니.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참는다고 착한 게 아니야. 참아야 할 가치가 있을 때만 착한 거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6년 전보다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훨씬 밝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을 제가 지키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